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이제 어제 말했던 알트 같은 경우 이클, 비골, SV 모두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 줄 거라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정도까지만 해도 5일선이 21선 고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상승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121선까지 뚫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봤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봤자 저는 이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랬는데 결과는 이렇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제 분석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을 계기로 다음번엔 조금 더 좋은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비트 4시간 차트를 보면 현재 다시 이 채널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채널 중간 부분인 22.4K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번 주 주봉상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2.1K까지 가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숏 5배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모아갈 계획입니다. 우선 목표는 22.1K에서 22.2K까지 볼 예정이고, 지금 현재 4시간 차트를 보면 여기서 23.1K까지 양봉으로 말아올리지 않는 이상 5일선이 21선과 데드크로스는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만약에 61선까지 뚫고 내려간다면 22.1K에서 22.2K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숏 5배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모아갈 계획이고, 목표는 22.1K에서 22.2K까지 볼 예정입니다. 이제 어제 저녁 11시에 ISM에서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서비스 PMI 지수라고도 하는데 세부 지표까지 한번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소비가 70%인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 PMI는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 서비스 PMI는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서비스 PMI가 잘 나오는 것만으로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기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11시 미국의 7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예측치였던 53.5보다 높은 56.7이 나왔습니다. 이전 55.3보다 못 나올 것으로 봤었는데 결과는 매우 잘 나와 아무래도 어젯밤 나스닥의 상승 랠리에 추가적으로 힘을 보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 지표를 한번 보면 우선 사업 활동은 6월 56.1에서 7월 59.9로 7월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는데 전월 대비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 신규 주문을 보면 6월 55.6에서 7월 59.9로 부동산 임대, 채광, 교육 서비스, 공공행정, 운송 및 창고, 기타 서비스 순으로 신규 주문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임대가 활성화됐는데 현재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동안 올랐던 가격은 매매에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대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PI의 비중 중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 부동산 값이 쉽게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고용은 6월 47.4에서 7월 49.1로 이직률이 높고 새로운 사람을 찾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회사를 떠나거나 또는 은퇴자를 대체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여지고 전월 대비 기울기가 완화됐지만 아직까지는 좋다고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니 반대로 말하면 공석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공석과 실업률은 반비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합당해 보이는 듯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공급업체 납품은 6월 61.9에서 7월 59.8로 이 수치가 50을 넘어서면 배송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현재 수치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지금 당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아직 여전히 높은 수치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 재고 부분은 6월 47.5에서 7월 45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이 재고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제조업에서의 재고와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업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에너지나 리튬, 니켈 등이 수급이 안 된다는 말로 보이고 그 가격이 비싼 이유로는 아무래도 안전 재고가 많이 소모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로 인해
원하는 것보단 아직 재고 부분은 낮은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6월 80.1에서 7월 72.3으로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다고 느껴지지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공공행정, 정보,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순으로 지불 가격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주문 잔고는 6월 58.3에서 7월 60.5로 주문 잔고가 쌓여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숙박 및 식품 서비스, 부동산 임대 순으로 아직 강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수출 주문은 6월 57.5에서 7월 59.5로 미국 기업이 미국 이외에도 지역에서 제공할 서비스 및 기타 비제조 활동에 대한 주문 및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숙박 및 식품 서비스, 부동산 임대 등이 증가하고 있고 운송 같은 것들이 빠지고 있어서 제조업 관련해서는 좋지 못한 지표를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미국 소비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오히려 7월 달은 더 커진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표의 비중이 크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지표를 봤을 땐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까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내일 중요한 지표 하나가 발표됩니다. 저녁 9시 30분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되고 이전 수치는 372K 그리고 예측 수치는 250K로 고용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측보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고용 지수가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와도 시장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위험자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 정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서 저는 이제 결과를 보고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도 이 고용 지수가 예측치보다 낮은 것보단 높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높게 나올 경우엔 금리 인상의 문제보단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되어 단기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도 이 엄청난 변동성에 투자하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물 소통방에서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조금씩 인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건 어떤 비용이 따로 없고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외시 선물 전문 트레이더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진환 전문가님 그리고 정말 억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방 안에서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활발하게 다들 매매 많이 하시고 또 선물 전문 트레이더님 관점으로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